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9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증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남편은 물론이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 저는 예전에 저와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과거 제가 썼던 기록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내려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충북 보은에서 왔는 지민정입니다. 남편 고상훈입니다. 예. 보험 분이세요, 두 분? 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고 네. 그 전의 기억은 전혀 없으신 거고. 지금 현재도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2년 한 중순경 고속도로에서 네. 사중돌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네. 그 차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쑥 들어올 정도로다가 사고 직후에 그럼 아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고 나고 외상은 둘 다 깨끗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하도 네. 세게 부딪혀갖고 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어요? 예. 어. 울은 게 진짜 그러면서 하루 정도를 계속 울었어요. 하루를요? 예. 왜 울었는지 지민정 씨는 기억이 나세요? 하루 종일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그 기억은 전혀 못 하는데요. 예. 공포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울었는지는 그 공포는 설명을 못 하고요. 네. 그냥 눈만 뜨면 울고, 눈만 뜨면 울고. 그러면 그 어디서부터 쭉 기억이 난 거예요? 사고 이후로 기억이 되는 거는, 네. 제가 그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네. 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얼굴이 저한테 하나로 와야 되잖아요. 예. 두 개가 오는데 그 얼굴이 이쪽이 진짜인지 저쪽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가격하게 산부통도 던지고 나가시라고. 그게 제가 처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 바라보시기에. 참. 말도 못했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기 처음에 태어나갖고, 네. 그러니까 애기지만 밥은 자기가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음식을 먹어도 조정도 안 되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형님 하면 형님이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름 부른다고. 누구 아빠 이런 게 안 된다고. 언니가 얼굴을 씻겨주고 이제 목욕도 시키고 남편은 이제 언니가 집이 돌아가면 머리 묶어주고 밥 먹이고 둘이가 아기를 키웠는 거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는 거죠. 그럼 언니와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내 언니라는 걸 기억 못 하셨습니까? 남편 언니 그 개념은 없고요. 네. 눈을 떴을 때 그냥 늘 옆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마저도 떨어져 앉을 수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늘어졌어요. 네. 제가 이걸 잡고 아니면 뒤에 등 뒤에 붙어가 있는 거죠. 네. 애기 업었는 거하고 똑같이 세상에. 등짝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제가. 죽는다 산다는 그 개념도 없었지만 제가 내 생명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자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이 참 두렵거든요. 눈을 감으면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 그게 빠지면 다시는 지금까지 제가 쓰려고 노력했던 이 시간마저도 사라질까봐 되게 두렵거든요. 백지가 아니라 네. 제가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도 없었겠었죠. 내가 사람이다라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그 모습을 있을까요?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땠으며 세상에. 병원에서는 진단명이 뭐라고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진단명이 해리송 기억 상실증이라 했는데요. 네. 저는 그 말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이 뭔지 지금까지도 알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해리성 장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둔주, 기억상실, 정체성 장애 이렇게 있는데 자신의 기억을 이제 자신의 주로 사건 기억이라고 하죠. 예,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살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장애를 말합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해리성 장애는 보통 억압받거나 학대받거나 혹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억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다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볼 땐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단명을 붙이라면 아마 그 진단명을 쓰긴 썼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그냥 낯설기만 한 공포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랬습니까? 이 자리가 저한테는 무척 힘듭니다. 네.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한기가 들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힘든 게 숫자거든요. 네. 아. 숫자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뭐 100 더하기 100을 해봐라 이러면 네. 그 순간 여기에서는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도 숫자가 나오면 마당을 몇 바퀴를 돌아요. 내가 나를 많이 달랩니다. 숫자는 별것도 아니고 모르면 지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돌면서 몇 바퀴 돌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 숫자 보고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자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절박함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남편분께 한번 여쭐게요. 그 사고 전에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섬세하고 똑똑하고 진짜 정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걸 엄청난 사람들이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 아시는 분들이 다 그 정도로다가 참 똑똑하고 인정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여자지만 큰 진짜 남자 폭했던 부인이에요. 다 모르는 거지요. 지금도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 어디요? 이렇게 하는 걸 못 쳐요. 뭐.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왔었어. 그렇게 보면 네.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네. 아이고. 슬퍼라.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되고 이제 같은 인생이 있었는데 네. 많이 별도 같은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좀 낯설 때도 좀 있죠. 아, 그게 슬프겠네요. 같이 신혼여행도 갔고, 같은 기억 다 했는데, 아내는 기억 못하고 남편만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 다른 세상에 서로 사는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으셔서 이제 기억이 사라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을 자꾸 되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기도 보고 편지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근데 그런 노력은 사실 생각보다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노력을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더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앞으로 가면 뒤에는 자연적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요. 지금 보면 예전 거보다 더 잘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예. 어느 순간인가 네. 어디에 가서 내가 기억을 되찾았나? 이런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처음에 집이라고 들어서니까 항아리들이 마당에 엉망절망 있는 거예요. 네.
때마침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가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도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꼭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 그냥 거기서는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항아리하고 항아리 사이에 앉는 그 느낌. 그러면 이제 다시 익숙해지신 거죠? 아내분. 꽤 됐잖아요. 주변 사람이랑 이제 사진하고 일기랑 그걸 이제 짜집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때쯤에 여길 갔구나. 사진하고 매칭시키면 내가 그 길 갔다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집중력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집중력은 이 양반도 못 따라옵니다. 사고 이전에 뭐 레시피 해놨던 것들도 보면 실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또 연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이 행복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저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본인도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 정말 알뜰살뜰 보살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의 힘으로. 네. 그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뭐 감사의 표현이나 이런 거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글에서도 그 말을 읽었거든요. 머리를 뽑아서 집신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어준다 하잖아요. 네. 그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 많습니다. 근데 입에서 뱉으면 그게 사라질 것 같아서 네. 제가 꼭꼭 숨겨놨다가 나이가 좀 더 들면 그 말이 꼭 사라지지 하고 싶었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지극한 사랑이네요. 그냥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그러잖아도 이제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만 있으면 그게 제일 적이지요 뭐. 정말 내 가족이라는 게 그냥 내 아내 이상 내 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다시 아기 같은 아내를 10년을 가르치고 키운 거잖아요. 그 보통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에 저희가 기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사고 직후에는 두 분이 꼭 탯줄로 연결이 된 아기하고 엄마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분을 제 바로 면전에서 TV 화면이 아니고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남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로 어떤 걸로 푸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자고 그냥 그런 적이죠. 뭐. 아유, 아주 싸게 막걸리로. 하고 사실 그렇게 엄청 뭐 힘들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 하시는데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축복이고 그냥 능력인데 무던하시네요. 그 수단을 막걸리 하나만 막 갖지 마시고 건강한 수단을 많이 좀 가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기억들만 쌓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특이하고 막 깡다고 있고 제 눈에는 그냥 이뻐 보였었어요. 수호천사처럼 나타나서 당신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중증 식약장애인이에요. 연상연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정말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